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걸 그냥 단순히 화장실 못 가서 불편해 하는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어떤 신호, 시그널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비에 좋다는 거 우리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 많이 마셔라, 섬유질 많이 먹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보는데도 어째 영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경험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변비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거죠. 아니, 남들은 다 이걸로 효과 봤다는데 왜 나한테는 안 통하는 걸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물 더 마시고 섬유질 더 드세요. 이게 거의 변비 해결의 정석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현실의 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현대의학에서는 변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의학적으로 변비를 정의할 때는요, 그냥 화장실을 며칠 못 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통 국가건강정보 포털 같은 곳을 보면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2번이 채 안 되거나 변이 너무 딱딱해서 힘들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뭔가 개운치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쭉 이어질 때 우리가 변비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럼 원인은 뭘까요?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명확한 원인들을 짚어줍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거나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운동을 안 하는 거, 이런 생활 습관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어떤 약물, 예를 들면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 아니면 당뇨나 갑상선 문제 같은 기저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물도 열심히 마시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질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도대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트는 거죠. 이게 바로 두 관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은 주로 무엇, 그러니까 증상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능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걸 고치자는 거죠. 반면에 전통적인 관점은 왜에 집중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 몸에 어떤 불균형, 어떤 체질적인 원인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걸까? 하고 파고드는 거예요.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의학적인 관점과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체질, 그리고 몸 전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법이죠. 동의보감 같은 옛 의서를 보면요. 이 접근법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사람마다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이라도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변비를 그냥 변비 하나로 퉁쳐서 보질 않아요. 이걸 최소 6가지의 다른 유형으로 나눠서 봅니다. 각각이 우리 몸이 보내는 서로 다른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 6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열비, 기비, 혈비, 한비, 음비, 노비입니다. 이름만 들어선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열비는 말 그대로 몸에 열이 많아서 장이 바싹 마른 상태예요. 기비는 스트레스 같은 걸로 기운이 꽉 막혀서 그런 거고요. 반대로 한비는 몸이 너무 차갑고 약해서 장이 움직일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비나 음비는 우리 몸에 수분이나 영양이 부족해서 장이 건조해진 경우, 그리고 마지막 노비는 너무 무리하고 과로해서 장 기능 자체가 뚝 떨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어때요? 원인이 정말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다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중에 혈비를 한번 볼까요? 어떤 한의사분의 설명에 따르면 혈비인 분들은 변이 염소똥처럼 동글동글하고 딱딱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대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늘 기운이 없고 몸이 전반적으로 허약한 느낌이 드는 것까지 함께 봅니다. 즉, 이건 단순히 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는 거죠.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제각각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해결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과정도 좀 다릅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 변비의 근본 원인이 아까 말한 6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예를 들어 한비 때문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유형에 맞는 전통적인 처방을 찾아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목표는요. 억지로 배변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깨진 균형을 다시 바로잡아서 장이 스스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변비를 그냥 막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특별한 신호라고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물론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힘들다면 그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진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내 몸이 하는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